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 종목 발굴 및 매매 전략 여기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추천 종목, 관심 종목, 특징 종목 및 테마주라고 있고요. 단기 수익 매매 전략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맨 아래 보시면은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95% 상승 가능한 슈퍼개미 VVIP 검색기 매매 전략 실전 투자하실 분들은 꼭 시청하시고 매매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전일날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 기준으로 6.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국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2%,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4%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자, 그 배경에는 국내 증시가 미국 선물 지수와 중국 시장이 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뒤쪽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 삼성전자 수급 및 기술적 분석, 국내를 포함한 해외 핵심 뉴스, 마지막으로 특징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종합지수를 잠깐 살펴보면 시작 가격은 마이너스 4.07% 그리고 4.23%까지 밀렸다가 종가 기준으로 2.04%로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를 잠깐 살펴보면 500일 이평선을 살짝 이탈을 했다가 21선까지 하락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직 반등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의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 200지수 마찬가지 500일 이평선에서 강하게 지지가 되면서 500일 이평선의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 200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굉장히 강했고 코스피 종합이 조금 상대적으로 약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 240일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급격한 하락이 나왔다가 V자 반등이라고는 좀 볼 수가 없지만 완만하게 상승이 나왔었죠. 여기에 대한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는 것 같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2200 라인대가 아마 단기 고점이 될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2020 정도 그 다음에 2020짜리는 24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이 맞물리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까지 1차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만약 240일 이평선까지 무너져 버린다면 1828 라인대까지 하방을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조금 더 강한 반등이 나와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차트를 잠깐 살펴보면 120일 저항선이 제가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0일 이평선을 이탈해서 출발을 해버렸습니다. 양봉 도치 형태를 만들면서 마감을 했지만 차트는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가장 강력한 저항대가 241선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58,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58,000원 라인대가 이탈이 되면 다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삼성전자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수급을 잠깐 살펴보면 개인들이 또다시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많은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모두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자, 업종별 순 매수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5,559억을 순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2,000억 이상을 매도를 했습니다. 주로 대형주 쪽에서 많은 매도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전자 섹터에서 기관들이 가장 많은 매도를 했고 화학 섹터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매도를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눈에 띄는 거는 금융업종에서 1,071억을 순매도를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음식료업과 비금속 광물을 제외하고 코스피 쪽에서는 거의 전 섹터에서 매도를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개인들이 매도를 했고 상대적으로 외인들이 1292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대부분의 섹터에서
전부 다 그냥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징적인 섹터로는 제약 섹터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 매수를 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IT 섹터와 제조 섹터에서도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양 매수를 했죠. 유통도 마찬가지고요. 업종별 투자자 순 매수로 확인을 했을 때는 당분간 코스피보다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잠깐 살펴보면 코스피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만 매수를 했고, 눈에 띄는 거는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장 마지막에 4,184억까지 매수 물량을 늘렸다. 옵션 마찬가지, 콜옵션과 풋옵션을 양 매수를 했지만 옵션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자체가 하방으로 좀 치우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달러 선물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3시까지는 외국인들이 매수 물량이 많았는데 3시 이후부터 급격하게 매도를 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일단 시장 자체를 오늘 나쁘게 보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거는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장 마지막에 이렇게 대량 매수가 나왔다는 거는 야간에 미국 시장이 좋다는 거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에서 장 마지막에 매도 물량을 늘렸을 때는 미국 시장이 안 좋았고, 장 마지막에 매수 물량을 늘렸을 때는 미국 시장이 좋았다는 것을 예상을 했을 때, 오늘 야간의 미국 시장은 일단 장 초반까지는 좋을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선물 지수를 오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7시에 선물 시장이 개장이 되죠. 그래서 미국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간 기준으로 아침 7시부터 현재 시각이 오후 7시 42분을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우상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하실 때 미국 지수가 단순히 하락했는 것을 보지 마시고 7시부터 9시까지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을 하는지 하락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일날 야간에서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을 하더라도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하락을 하고 있으면 국내 증시는 갭을 띄운 다음에, 이런 식의 갭을 띄운 다음에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전일날 미국장이 하락 마감을 했더라도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으면 국내 지수는 하락을 했다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형적인 오늘 같은 시장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신규 확진자가 56명이 발생이 됐고 이틀 만에 다시 50명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내에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거의 종식 단계까지 갔다가 다시 확산이 되는 것을 본다면은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확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특징주가 있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일단 시장 자체가 바이오 섹터 쪽이 주도를 하는 시장이긴 하지만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진입을 하기에는 너무 가격대가 높다,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 마감 이후에 하인바이오텍에서 코로나 체외 진단 의료기기를 제조 허가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엔시트론의 관계자는 하인바이오텍 식품의약처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체외 진단 의료기기 제조 허가를 발급했다고 12일날 밝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목으로는 엔시트론이라는 종목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W홀딩스에서 6월 2일날 미국의 박스터와 손을 잡고 영양수액제에 대한 공동개발에 착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미국 시장을 이제 본격 진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증권가에서는 이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대해서는 정권과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 정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W 홀딩스에 대한 두 종목으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날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로는 코로나 2차 팬데믹이 시작이 될 수가 있다. 그 우려로 인해서 다우지수가 7%대 폭락을 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코로나 2차 공포 때문에 하락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미국이 경제 재개를 했죠. 한 달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경제가 뚜렷하게 전환이 된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19 자체가 더 확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에 대한 완벽한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경제가 성장한다는 전망치를 내놓기는 힘듭니다. 자, 전일날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가 또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트럼프는 연준의 전망치는 자주 틀리다. 3, 4분기에는 아주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 68.4%가 3분기부터 경기 회복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치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아직까지 2분기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 경기 회복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 전망치를 보고 미국 지수는 코로나 이전에 그리고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해버렸습니다. 3분기에 만약에 경기 회복이 안 됐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를 고려를 하시고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현재 시각이 저녁 7시 50분입니다. 미국 3대 지수는 1.4%대부터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3.4%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마찬가지 1%대에서 2%대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국에서 GDP와 산업생산, 제조업 생산에 대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 전월 대비 GDP가 마이너스 20.4가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24.5가 나왔습니다. 그 제조업 생산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4.3이 나왔습니다. 이 너무나 안 좋게 나왔어요, 영국이. 자, 그리고 유로존의 산업 생산도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전치보다 소폭 개선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17.1. 전년도 대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8로 조금 개선이 됐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17.1이라는 숫자가 이전치보다 예상치보다 조금 좋게 나왔다는 거지 이거는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시장 자체는. 자, 그리고 오늘 야간에 11시에 소비자 기대지수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 심리지수와 소비자 기대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 이상이 나와야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100 이하로 나오면은 안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비자 기대지수와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미국 지수가 야간에 반등이 이렇게 나오면서 끝이 나든가 아니면은 지금 반등 중인데 여기서 다시 꺾일지 이거는 야간에 미국장을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타이틀에서 오늘 국내 지수는 미국 선물지수와 중국이 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0.04 그러니까 아무런 하락도 안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오히려 차트를 보시면은 하락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어제의 종가에서 그냥 조금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버텨줬기 때문에 오늘 국내 지수도 안전하게 잘 마감이 됐는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 허가에 대한 NC트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C트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상한가의 매수 잔량이 10만 8천 주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미국장이 크게 하락만 없다면은 월요일날 아침 시가에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10분 15분 안에 빠져나올 거기 때문에 기존의 특징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NC트론 한번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스터와 손을 잡은 JW 그룹주 중에 두 종목으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JW 생명과학입니다. JW 생명과학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차트도 좋고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잔량이 6만 주 이상이 쌓여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JW 홀딩스입니다. JW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3.7% 상승을 했고 가격으로는 5,850원 부근에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가 일단 막혀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일단 월요일날 가장 강력한 종목은 JW 생명과학이 될 것 같습니다. JW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회사 기업 내용과 재무제표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JW 생명과학에 대한 재무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 14.98, PBR 같은 경우에는 2.68로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2.41로 굉장히 좋죠. 자,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92억이 발생이 됐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6.4%가 증가가 됐습니다. 자, 2020년 매출액 기준은 1820억으로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마찬가지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분기 매출액이 463억, 2분기 예상 매출액은 454억이었는데 오늘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아마 매출액은 추가적으로 더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영업이익 마찬가지 92억에서 81억으로 예상치를 보고 있지만 오늘 추가 이슈로 인해서 이 부분 마찬가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회사 유보율은 207, 적당합니다. 반면에 부채 비율은 66%로 굉장히 낮습니다. 회사 자체가 재무 건전성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전치가 19.94로 2분기 영업이익률은 17.75로 조금 낮지만 이번 이슈로 인해서 영업이익률 마찬가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ROE 마찬가지 1분기에 22.74였고 2분기 예상 ROE는 19.89로 조금 저조하지만 ROE가 15 이상이 나오는 회사가 잘 없습니다. 월요일날 단타로 접근을 하실 때 JW 주식을 공략을 할 것 같으면 JW 생명과학을 단타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마찬가지 특징 종목이기 때문에 단타에 자신 있고 단타를 많이 해보신 분들만 해보시기 바라고 초보자분들은 진입을 하지 마시고 초보자분들은 특징 종목을 모의 투자로 한 달 정도 연습을 해보셨다가 이 정도면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나겠구나 확신이 들 때 특징 종목을 단타 매매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일날 제가 특징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 제넨바이오, 제넥신 그리고 유심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 바이넥스. 자, 이 종목에 대한 오늘 주가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 제넨바이오가 오늘 대장주였죠. 오늘 보시면은 시가가 4.99%에 시작을 했습니다. 고가가 9.36%까지 상승을 했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분봉으로 돌려보면 시가 대비 한 5%까지 하락한 게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강력한 충격을 받았는 날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용 물량과 미수 물량에 대한 시장가 매도 물량이 아마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하락을 크게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미국장이 폭락한 다음 날 같은 경우에 국내 증시가 크게 하락 출발했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한 5분 정도 관망을 해보시면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요일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만약에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 출발을 하고 월요일날 국내 증시가 만약에 크게 하락 출발해서 시작을 한다면 한 5분 정도 시장을 지켜봤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가 오늘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과열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20포인트나 많이 밀리면 코스피 종합 기준으로 2000에서 1800까지도 다시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선 미국 시장이 그리고 국내 수급 자체가 어느 정도 돌아서기 전까지는 장기 투자 종목을 매매를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시장의 가장 강력한 테마주 쪽으로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완벽하게 조금 돌아서고 2차 바닥이 나왔다라고 제가 예상이 들면 그때부터 또다시 관심 종목이나 중기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줄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매일매일 영상 제작을 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